앉아! 조용! 생활비를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본다며. 이거 어디 뭐 공원에 맡기던가. 야, 아빠는 이제 평생 동안 안 들어올 거야. 엄마 아빠가 싸워서 너무 미안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의 신 강학규입니다. 오늘 아이가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아이가 소아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아이가 완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원인들을 파악해본 결과 부모님의 대화로부터 그런 게 와요. 도대체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화를 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무기력증이 왔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인아 앉으면서 네가 매일 수 있잖아. 엄마가 해줘.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해. 아빠 이게 안 돼. 야, 애들 뭐죠? 안전벨트를 해줘야지. 해줘. 난 시은이 해줬잖아. 신이 안 돼 있잖아. 시은 엄마가 누르라고 했잖아. 엄마가 스스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런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아이는 핸드폰을 하고 있고, 아빠가 안전벨트를 매달라. 기분이 안 좋죠? 그때 아빠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럴 때는 아내 편을 먼저 들어야죠. 내가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 해줄 수는 있지만 해주고 손이 안 닿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괜찮은 거죠. 스스로 해. 아니 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은아 엄마가 누르라고 했잖아. 나봐. 언제부터 하나씩 하고 진짜. 아, 왜 짜증내냐 너. 짜증이 아니야 오빠. 이거 손이 안 닿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 라고 이렇게 아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순간 아내가 화가 팍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해줬다고? 비난. 맨 처음에 내가 내 판단을 하고 강요를 하니까 비난이 바로 나오는 거죠. 확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럼 역시 이 말도 맞비난으로 가는 거죠. 펀치 치면 같이 치고 싶다고, 비난을 받으면 같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벨트를 내가 해줘야지, 나만의 생각으로 판단. 아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이걸 안 해주냐 라고 내 판단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해주면 되는데. 불만이 뭔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난 그게 난 뭐가 있냐면, 당신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성격이 그렇게 모난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신하고 얘기하면은 자꾸 너무 막 거슬리는 게 많아. 내가 성격이 모난 것 같진 않은데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거스르는 게 많다. 뭐예요? 나는 멀쩡한데 네가 문제야. 나를 방어하면서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는, 방패치기 또 나왔지. 원인을 상대에게 찾는 거,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그러면 어때요? 편하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죠? 반응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12조라던가 약간 비아냥거린다던가 약간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12조, 비아냥, 비난 계속 나가는 거죠. 사실은 누가 먼저 기분을 나쁘게 한 거죠? 남편이 먼저 던졌죠. 아내가 우울증이 있단 말이에요. 산후 우울증도 되게 심했고, 표정을 보면 되게 우울증이 심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집에 한 명 있으면 다 이렇게 옮아요. 키즈 카페에 있다가 가는 상황이잖아요. 둘 다 힘들고 지친단 말이에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 말을 서로 잘해도 싸움이 안 날 상황에 본의 아니게 건들게 되는, 예시당초 거기서부터 눈치를 챘으면 문제가 안 생길 일들이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게 내 불만이라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을 이렇게 난 만드는. 오빠가 트러블 난 적이 없어. 오빠가 오빠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고, 오빠는 불만이 대화가 안 된다는 그게 불만이야. 얘기를 하면은 보통 좋게 넘어가. 싸우지 말라니까. 앞으로 좀 덜 싸우려고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엄마 아빠 계속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시은이 씨야 더 어른까지. 어른 돼서 안 싸우실 거예요. 어른 돼서 안 싸우는 게 아니죠. 어른 돼서까지 싸우니까 지금 미리 싸운다.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이 있을 때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건 둘이 따로 싸우세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싸우면 존재가 깎이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뒤에 있는 첫째 아이는 자신 벨트 이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깎아내리겠어요. 말을 저렇게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내면에 자존감이 깎이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힘들게 했나? 강한 이미지로 남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마음 안에 큰 구멍이 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은 아이들이 저렇게 안 해도 사실 내면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어서 나중에 커서 사람들과 대인관계 할 때 꼭 그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시야 어머 너 위험해. 앉아. 너 앉아. 누구한테? 얼른 앉아. 잠깐 뭐 옆에- 하는 거야 지금? 애를 왜 밀어?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애를 왜 밀어? 또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또 이것도 비난이잖아요. 애를 왜 미느냐. 상대방을 또 공격이에요. 그럼 계속 공격받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 공격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솔직히 애들 이렇게 미는 것도 이것도 폭력이야. 벨트 안 했으면은 진짜 얘기를 살짝 해야지. 뒤로 한 거야 앞으로 오니까. 근데 밀려가지고 안 아니, 쳐진 거지. 애들이 이렇게 미는 것도 폭력이야. 그죠? 이런 건 공격 또 공격. 계속 때리죠.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딸 괜찮아? 혹시 다쳤어? 괜찮지? 다행이네. 근데 나중에 따로 둘이 있을 때, 여보 앞에 있을 때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앞으로 오더라도 뒤로 가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화나지 않았으면 굳이 그렇게 안 했겠죠. 나는 솔직히 당신 만나기 전에는 경찰하고 한 번 난 엮여본 적이 없어. 어디 점점 나아지는 게 없냐 우리는.
나아지는 게 없냐 우리는. 이거 자체가 상당히 나쁜 부정문이죠. 나아지는 게 없다 우리는. 그냥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저희 굳이 해가지고 서로 마음에 또 깊은 상처가 남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못 박는 거죠. 오빠 입금해. 빨리 지금 또 잊어버리기 전에. 뭐? 썼어. 지금 내가 계좌로 또 그 3만 입금해. 없어. 3만 원 어떻게 입금하게? 당신 다음 때부터는 그 친구가 못 들어가는 거 알지? 왜? 갑자기 다음 달부터 생활이 못 들어가는 거 알지? 이걸 아이들 앞에서 던지면 싸움이 날 걸 알지 않을까요? 영린이잖아요. 아내분이 지출을 규모 있게 잘 못해요. 그럼 80만 원을 일주일 안에 쓰는 상황이거든요. 공과금 같은 거 다 내주고 순수한 용돈 비슷한 거죠.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 걸 다른 걸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저에게 딱 그냥 아이들인데 던지는 거죠. 선전포고죠. 다음 달부터 못 들어가. 이유라도 얘기하던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끼리 따로 가서 여보 혹시 일주일 만에 80만 원 썼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고 서로 대화로 풀어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결이 되면 되는 거고 갑자기 생활 못 들어가. 이거는 선전포고죠. 아이들 앞에서. 당연히 반응이. 갑자기 뭐 생활비를 안 줘. 장난해? 생활비를 있어야지. 용돈도 없이 내가 일을 해 밖에서 애들 보느라 두세 시간 지금 야, 일자리도 너는- 찾기 아니,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다음 달까지는 그런 거 없어. 아니 됐어.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답 줘요. 답 줘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소리치는 거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가끔 아이들이 정말 위험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생명이 위협하거나 위험해 안 돼 이렇게 딱 이걸 하는 게 되지만 아이들한테 소리 빡 대놓고 치는 건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아이들 역시 겁을 먹게 돼. 겁을 먹어서 앞에 있었는 내 말을 따르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화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했겠지만 저런 상황이 되게 잦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아빠가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해주지 않을래? 엄마 좀만 얘기할 수 있게 좀 해주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도 괜찮죠. 답 줘요. 니네 엄마들 저런 거 나 너무 싫은 거 있지. 너희 엄마 저러는 거 정말 너무 싫은 거 있지. 아이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엄마 비난하자는 겁니까? 이거 절대 안 돼요. 아이들도 편을 가르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 중간에 있을 때 얼마나 갈등 상황이 심해지겠어요. 저 두 아이들이. 저런 비난, 펀치, 말로 공격하는 거 빳빳아치게 돼 있다니까요. 싫으면 오빠 얘기만 주구장창 하지 말고 자기 말만 해가지고 다음부터 생활비 없고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애들 보고 케어해. 그게 더 웃긴 거고 그게 더 이기적인 거고. 나는 80만 원 받아서 나한테 쓴 거 없어. 난 옷 한 벌 아까워서 못 사. 80만 원 주면은 일주일 안에 돈을 다 써. 그러니까 그 돈은 내가 생활비 그다음에 어차피 그 내 뒤에 용돈 생활비라며. 3주는 계속 돈이 없으니까 맨날 줘 해갖고 내가 그것도 빌린 거지. 내가 오빠한테 달라고 했어? 다음 80 받을 거에 10만 원 까고 주고. 그러잖아. 사람이 상식적인 기분이 있겠어. 야, 근데 너는 말이 진짜- 이해가 통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띠나 들어가서 핸드폰 봐. 아니 웃고 진짜 웃고가 어이없고 아니라 웃고. 어이없는 게 아니라 그래, 봐봐. 난 솔직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나 진짜 난 부담스러워서 같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부담스러워 같이 못 산다. 옆에 애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 중에 아빠 중에 한 명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혼해 이런 얘기 아이들 앞에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분이 특히 저런 어린 아이들은 무서운 협박이에요. 오빠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해결책은 뭔데? 돈 안 주고 해결책은 뭔데? 없어. 말이야 방구야 뭐 하자는 거야. 마리아 방구야 뭐 하자는 거야. 역시 이제 싸움이죠. 이 정도면 더 강력한 경멸로 가는 거죠. 둘째 아이는 손가락을 빨고요. 첫째 아이는 계속 이제 스마트폰을 어루만져요. 두 부모님의 이 갈등이 격화되면 아이들의 불안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강한 감정과 생각으로 이미지화되고 계속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마음속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다 생각을 해봐. 당신한테 죽었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내가 죽었다 생각해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래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래요. 아내한테 하나도 이러면 화날 땐 여러분 서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서로 상처만 주게 되잖아요. 서로 좋은 상태일 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 저러면 아빠 없다고 생각해봐.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이것도 아니죠. 화나면서 하는 건 더욱더 그래요. 아이들이 슬픔이 찾아오고 그것도 협박이잖아요. 계속 그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아빠가 죽는 거, 둘이 이혼하는 거를 계속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자기 얼마나 불행해요. 지금 아이들은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댈 집이 통째로 반이 날아가니 저렇게 하니까 아이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엄청난 긴장감이 있으니까 힘이 쭉 빠지죠. 다른 상황에선 정말 내가 힘을 써야 될 땐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저때 에너지를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내 인생의 모든 힘을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저걸 듣고 있을 때 온갖 힘을 다해서. 애들을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 애들은 어떻게 뭐 누구한테 맡기든 그렇게 살겠지.
어디 뭐 공원에 맡기던가. 그러겠지. 고아원에 맡기던가. 근데 옆에 엄마는 그러겠지예요. 아이들은 뭐예요? 나 지금 있는 집에서 고아원 가야 돼? 아이들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여러분 들리세요? 아이들 마음이 저렇게 꼬마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사실 더 큰 구멍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빨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안 되면 얘기 좀 아이들 재우고 얘기하자. 초목초목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발 아이들 있는데 싸우지 마세요. 저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저거 다 듣는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어떡해. 내가 지금 내가 우리 부모한테 나 이혼할 거니까 우리 장난 도와줘. 그것도 아니고. 벌써 이혼 얘기 나오죠. 이혼 얘기를 아이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들 얼마나 불안이 극도로 오르는 거예요. 이혼 얘기는 불안이 극도로 오르는 거예요. 야, 절대 저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일하면서 애들은 키워야 되는 건데 만약에 오빠가 죽거나 만약에 없다 생각하면은 아마 그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해. 내가 죽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이 든 건데?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시인아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얘기할 때도 나쁜 말로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 욕했어? 욕 안 했잖아. 때렸어? 지금 안 때렸잖아. 아니 나쁜 말로 계속 나쁜 말로 한 게 아니라 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맞아요. 지금 말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이 계속 아프고 있는 거죠. 때린 게 아니라 말로 때리고 있잖아요. 말로. 거의 치고받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큰 놈이 나와도 마음이 슬픈 놈이야. 나 진짜 솔직히 나 어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 봐, 내 얘기 들어볼까 안 들어볼까? 들어볼게. 평소에 말 안 할 때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 서로 말을 안 하고 서로.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본다며. 얘기해. 내가 당신하고는 솔직히 내가 부부라고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 당신과 부부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대요.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안 돼요. 싸울 때 당연히 그렇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완전 비난이잖아요. 둘이 가서 저 말은 그냥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뭐 미화가 안 돼요. 좋게 바꿀 수가 없어. 저 말은 너무 안 좋다. 근데 바꿀 방법이 없네요. 전 너무 심한데? 굳이 바꾸면 이런 거죠. 아이들과 따로 있어. 나는 우리가 부부라는 느낌이 잘 들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가 부부인 걸 잘 못 느끼겠어. 아니야 다 안 좋아. 저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아니야 저건 안 돼. 실제로 저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얘기는 절대 뱉어서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저건 그 말이에요. 식판도 버리고. 오래되고 안 쓰는 건 버리는 거야. 스테인리스 식판이 왜 썩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구나 또. 나가셨어? 집을 왜? 말싸움 끝에 엄마가 잘 떴어요. 집을 나가버렸어. 아빠 엄마한테 제발 통화. 됐어. 제발 너무 슬퍼. 울지 마. 아빠 엄마 좀 전화해줘. 이 핸드폰 갖고 네가 전화해. 그럼 나한테 전화해서 핸드폰 좀. 이게 또 어딘지 알아? 아이는 엄마가 싸우고 나갔으니까 엄마가 집 나간 줄 알고 제발 엄마 좀 전화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그 순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네가 엄마 편인가? 이 생각이 순간 든 거예요. 지금 생각이 화가 나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지능이 떨어져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우리 지능이요 30% 정도 떨어진대요. 30% 떨어지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의 동물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듣고 내 감정만 올라오니까 내 이성의 내가 안 돌아가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엄청난 말들을 맺게 됩니다. 찾아봐. 아빠가 전화해. 안 할 거야 아빠. 그럼 아빠 전화하면 아빠 이제 집 나가면 이제 아빠 이제 평생 동안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들어오면 아빠가 나가서 평생 집 안 들어올 거야. 아이한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말로 때려버리고 있대요. 내가 맞은 걸 아이한테 풀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아이한테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감정을 먼저 읽어줘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아무리 화나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있으면 심호흡을 하세요.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세요. 좀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도 화가 나면요 거울을 보세요. 왜 거울을 보고 화난 표정 그대로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아버님도 내 얼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화냈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게 내 얼굴 보고 내가 놀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신을 좀 차려요. 정신 좀 차려서 감정을 딱 누르고 감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감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나도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화나다가도 그 사람한테 나 화나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막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잠깐만요 하면서 예 이렇게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전환 순간 아내한테 화내지만 그건 아이한테 화내면 안 돼요. 전환을 바로 하셔야 돼요. 절대 아이한테 가면 안 돼요. 전환을 딱 하시고 딸 엄마가 안 올까봐 무서워? 그렇구나.
엄마 돌아올 거야. 아빠가 이따가 전화해볼게. 엄마 아빠가 싸워서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도 서로 화나갔을 때 싸웠어. 근데 너희들 앞에서 싸워서 많이 불안했지?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꼭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언제든지 부모님은 자녀한테 꼭 사과를 하세요. 화내거나 소리 질렀거나 뭐 하면 나중에 후회가 되면 사과 먼저 꼭 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뭐 단서 달지 마. 근데 말이야 엄마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과를 하세요. 아빠 이제 집 나가면 이제 아빠 이제 평생토록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 전화해? 엄마한테.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제 아빠 나간다 이제 그러면. 안돼. 진짜 심하네. 샤 언니가 언니 핸드폰으로 꼭 전화해줄게. 샤야. 엄마가 갖고 왔고. 언니가 말했겠는데. 엄마는 잘 못 듣고 있거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언니가 동생을 위로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에 자기가 제일 무섭고 두려웠을 거잖아요.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너무 어른스럽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내 안에 어른이 빨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른이 아직 안 돼서. 엄마 아빠가 아이의 정서까지 책임지는 그 어른이 안 됐으니까 아이들이 어른이 빨리 되는. 그럼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이렇게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학교에서는 진짜 완전 이렇게 무기력증에 뒤에 사물함 가서 누워있고 그냥 막 사물함 속에 들어가 있고 한 번도 안 웃잖아요. 여기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기에도 참 시간이 모자라요. 참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아이한테 막 주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꼭 주의하실 거는요. 첫째, 절대로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둘째, 아내가 우울하거나 둘이 힘들 때는 서로의 감정을 먼저 봐줘라. 서로의 감정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편하게 얘기를 하시고 절대 내 생각이나 판단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서로 비난을 하면 서로 비난으로 맞받아치니까요. 그리고 셋째, 내가 아무리 화났더라도 아이한테 말할 때는 감정을 전환시키세요. 잠깐 밀어두세요. 가능하거든요. 전화 왔다고 생각해서 빨리 감정을 밀어버리고 아이랑은 아이랑 좋은 감정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사연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나중에 좋아집니다. 놀라운 극약 처방을 내리거든요. 궁금하시다면 채널A 금쪽 같은 새새끼 꼭 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엄마가 표정을 보면 나오겠지만 엄마가 우울증이 많이 풀려요. 지금 막 되게 얼굴도 굳어있고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많이 풀리면서 아이들도 같이 좋아지니까 그 모습까지 꼭 여러분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